어느 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믿고 있던 기술, 30년을 바친 직업, 그리고 내가 떠났던 그곳까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차가웠던 곳에서 가장 따뜻한 걸 마주하게 될 줄은. 세상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조용한 충격의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레타 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뉴욕 메디컬 센터 신경과에서 AI 기반 진료 보조 시스템 앞에 서 있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죠. 환자의 뇌 영상을 분석하고 진단을 제안하고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MIT에서 의공학 박사를 마치고 이곳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 순간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20년 전 서울 대병원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부터 병원에 나가 환자 차트를 빠짐없이 정리하던 그 시절 말이죠. 회진 시간이 되면 항상 구석에 서서 선배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제가 뭔가 의견을 내려고 하면 시선들이 차가워졌어요. 여의사로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그 시절.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환자를 제대로 살피고 싶었고 더 나은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병원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말없이 병원을 떠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죠. 그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아마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일 거예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만 의존하는 의료 현실이 때로는 환자의 진짜 마음을 놓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 제가 개발에 참여한 AI 진단 시스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경증 처방을 추천해버린 거예요. 다행히 존스 박사가 즉시 개입해서 막았지만 환자 가족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AI가 실수를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라는 아버지의 절망적인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원인 분석을 하는데 모두가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만 하더군요.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계는 분명히 빠르고 정확하지만 사람이 가진 직감과 따뜻함은 전혀 없다는 걸 말이죠.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애틋한 눈빛, 가족의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 이런 미묘한 감정들을 AI가 어떻게 제대로 읽을 수 있겠어요? 점심시간에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길만 걸어온 건 아닐까? 옆자리에 앉은 베테랑 간호사가 저를 힐끗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도 그런 생각하시는군요. 요즘 병원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들어서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효율성과 정확성만으로는 환자를 완전히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의사가 된 본래의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가족의 걱정을 따뜻하게 덜어주던 그 마음을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적인 감성은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이런 의료 현실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MIT 동기인 사에코가 화상통화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로레타, 지금 의료 AI 분야에서 한국이 제일 앞서고 있다는 거 알아?
저는 자연스럽게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감성은 분명히 넘치지만 기술은 아직 뒤처지지 않았나. 그런데 사에코가 보여준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XR 글래스 프로젝트 HAEAN에 대한 상세한 논문이었어요. 의료진이 직접 착용하고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밀 분석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더군요. 처음에는 당연히 반신반의했지만 관련 자료를 계속 찾아보니 손이 도저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갤럭시 AI의 놀라운 실시간 통역 기능, 네이버 클로바의 뛰어난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까지. 이게 정말 한국에서 나온 기술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20년 전 제가 실망하며 떠날 때의 한국은 아직 인터넷도 느리고 모든 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밤늦게까지 한국의 AI 기술 발전상을 깊이 있게 찾아보다가 결국 확고하게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이 모든 걸 확인해 보자.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특히 한국의 기술들이 어떻게 사람 중심적으로 발전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귀국길.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입국 절차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고 제가 가는 동선마다 안내 스크린이 스마트하게 자동으로 바뀌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중얼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공항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이제 이런 게 우리 일상이에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과의 소통에 정말 놀라운 실시간 AI 통역기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면 즉시 정확한 한국어로 번역되고 기사님이 한국어로 대답하면 완벽한 영어로 들려오더군요. 아니,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해?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외국인 손님들 정말 많이 놀라세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발전했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도 완전히 새로웠어요. 곳곳에 세련된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고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기술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는데도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온기는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은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맛있는 식당은 물론 가볼 만한 곳까지 친절하게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런 게 진짜 한국이구나.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정이 자연스럽게 함께 존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따뜻함이 곳곳에 있었어요. 효율성만 냉정하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기술 곳곳에 세심하게 녹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삼성연구소에서 태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의료 AI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XR 글래스 프로토타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특별히 배려해 주더군요. 글래스를 쓰고 환자 모형을 보니 놀랍게도 실시간으로 생체 신호가 정밀하게 분석되고 음성 명령만으로 복잡한 영상 진단까지 척척 실행되었습니다. 이건 미국 시스템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요. 제가 진심으로 놀라는 모습을 보고 태준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적어도 3년 정도는 앞서 있다고 자신 있게 봅니다. 특히 사용자 경험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심하게 과소평가했던 거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뉴스를 보는데 팀 쿡 애플 CEO의 중요한 인터뷰가 나오더군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완전히 새로운 아이폰 시대를 열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직접 본 한국 기술들을 생각해 보니
애플도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을 필사적으로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닐까? 혼잣말이 저절로 터져 나왔어요. 한국을 실망하며 떠날 때는 이곳이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확신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시대를 읽지 못하고 뒤처져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모든 기술에는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깊숙이 담겨 있다는 게 강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들이 곳곳에 생생하게 보였거든요. 다음 날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8살 민준이가 첨단 AI 기기를 사용해서 엄마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네이버 클로바 기반의 정교한 감정 분석 시스템이 민준이의 미묘한 표정과 음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아이가 지금 정확히 어떤 기분인지 엄마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민준아, 지금 기분이 어때? 엄마가 부드럽게 물어보니까 AI가 민준이가 조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평소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시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정확하게 답했어요. 정말로 그 음악을 틀어주니까 민준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군요. 그 감동적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기계가 이렇게 섬세하게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진짜 사람을 위해 만든 기술이라는 거구나. 담당 의사인 김 교수님이 의미 깊게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나 효과적인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환자와 가족이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줄곧 추구했던 건 냉정한 정확성과 기계적인 효율성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직접 본 건 진짜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똑같은 AI 기술이지만 접근하는 철학과 방식이 완전히 달랐죠. 민준이가 저를 보고 순수하게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의료 기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서 그들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카카오의 정교한 AI 어시스턴트가 제 목소리 톤을 섬세하게 분석해서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평소 좋아할 만한 커피 취향까지 정확하게 추천해줬어요. 정말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놀라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울컥했어요. 과거 서울대병원 옥상에서 꾹 눌러 참았던 그 복잡한 감정들이 20년 만에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내가 진짜 의사였을 때는 환자를 진심으로 살피던 그때였지. 환자의 아픔을 온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가족들의 깊은 불안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그 소중한 마음을 언제부턴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미국 병원에 단호한 사직 메일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데이터 속에서만 일하고 싶지 않다는 솔직한 내용이었어요. 20년 만에 내린 가장 확신 있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기술이 저에게 잃어버린 소중한 초심을 다시 되찾아준 거죠. 동료들은 정말 제정신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기술은 차가운 게 아니라 얼마든지 따뜻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 본 모든 AI들은 한결같이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기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서울의 혁신적인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CTO로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회사는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젊은 개발자들과 의료진들이 함께 협력하는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맡은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감정인식 AI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린 대규모 글로벌 AI 컨퍼런스에서 기조 발표할 소중한 기회가 생겼어요. 전 세계에서 온 AI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의 기술 철학을 소개하는 자리였죠.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팀원들이 로레타 박사님이라면 분명 잘하실 거예요 라며 격려해 주더군요. 무대 위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는 분명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수백 명의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어주더군요. 한국의 AI는 정말 다릅니다. 단순한 효율성만 냉정하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읽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거든요. 제가 민준이와의 만남, 카카오에서의 경험, 그리고 20년 만에 되찾은 의사로서의 초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는 기립박수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희 팀의 갤럭시 AI 기반 첨단 감정 인식 시스템이 로레타님, 오늘은 미소가 특히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관객들이 감동적인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마음 깊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이곳을 실망하며 떠날 때는 절대 상상도 못했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무대를 내려오자 여러 나라에서 온 연구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이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보고 싶다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찾은 초심이 단순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지금 한국은 진짜 기술로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알고리즘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정성스럽게 담은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의사로서의 소중한 초심을 다시 되찾게 해준 고마운 곳이기도 하고요. 며칠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하는데 팀원들이 다음엔 어떤 따뜻한 기술을 만들어 볼까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 말이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무대를 내려오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느냐에 있다는 걸 말이죠. 기술이 차갑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옛말입니다. 한국은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로 세상을 놀랍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레타 황. 한때는 기계의 정확함이 사람보다 낫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은 방해가 된다고, 감정은 데이터를 흐리게 만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지 빠르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빛 하나, 목소리 떨림 하나까지 이해하려는 기술. 사람의 기분을 먼저 묻고 그 감정에 맞춰 반응하는 기술. 정확성이 아닌 배려를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얼굴을 인식하고 언어를 번역하고 질병을 예측하는 기술도 결국엔 한 사람의 고요한 마음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 말 한마디에 로레타는 비로소 자신이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시작, 환자와 눈을 마주치던 그 첫날의 떨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순간들. 로레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닮을 수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빠르기만 한 세상에서 잠시 멈춰 사람을 바라보는 기술. 한국은 기계 안에 사람의 마음을 담는 법을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만든 기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 질문을 오늘 사연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로레타가 새로운 선택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따뜻하게 떠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